머니투데이 방송의 개국 8주년을 맞아 오늘 투자의 대가들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는 시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덧 세 번째 주인공을 만날 시간인데요. 그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커피 한 잔 마시지 말고 이 돈을 아껴서 차라리 주식을 사라라고 강력히 얘기를 합니다. 바로 메리츠 자산운용 존리 대표를 지금 만나러 갈 텐데요. 그가 생각하는 유망한 투자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직접 들으러 가겠습니다. 여도은 앵커가 직접 존리 대표를 만나러 나가 있는데요. 한번 불러보도록 할게요. 여도은 앵커 나와주세요. 네, 여도은입니다. 찾아가는 MTN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오늘 개국 8주년 기념해서 특별 인터뷰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주자 메리츠 자산운용의 존리 대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제가 점심 때 커피 한 잔을 마셨는데 잘못한 건가요? 예, 마셔도 돼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제 특히 월급쟁이 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 생각이 가득해야 되고요. 네. 실제로 그렇게 될 수 있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돈을 함부로 쓰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안타까운 거죠. 네. 이 자산운용 업계 최고의 스타다 이런 별칭도 얻으셨는데 어떠세요? 천만에요. 예, 그건 아니고요. 이 단기간에 누가 수익률이 좋고 나쁘고 그건 중요하지 않고요. 그 투자 철학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투자 철학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저희가 갖고 있는 철학은 오랜 경험을 보니까 주식은 오래 하는 사람이 돈을 벌더라. 그리고 주식 투자라는 거는 꼭 해야 되는 거다. 특히 월급쟁이에서 특히 자본주의에서 주식에 통하지 않고 월급쟁이가 노후 준비할 수 있는 방법은 나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확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다는 거는 내가 삼성전자의 경영진과 동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제도죠, 주식이라는 게. 그래서 내가 어떤 주식을 사서 오랫동안 갖고 있었을 때 그 돈이 큰 돈이 돼서 내가 노후 준비할 수 있다는 거죠. 굉장히 좋은 제도고 좋은 건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게 좀 안타깝죠. 네. 오랫동안 함께 갈 만한 그런 기업, 종목을 고를 때는 어떤 기준이 있을 것 같은데 대표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게 경영진의 이제 그 경영 철학이 제일 중요해요. 도덕성, 능력, 그게 제일 중요한 지역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그런 비즈니스의 그런 주변 환경, 그러니까 그런 그 회사 제품이라든가 아니면 인지도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회사가 갖고 있는 가치를 이제 측정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경영진의 철학입니다. 경영 철학. 예. 사실 경영진의 철학, 그 회사의 대표가 친한 사람이 아닌 이상 사실 표면적으로밖에 알 수가 없어서 가장 좀 솔깃했던 것은 대외적인 환경이나 그렇죠. 그 사업 구조적인 부분은 어떻게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대표님 보시기에는 지금 최근 혹은 향후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산업군 어느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과거에 이제 한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거는 이제 그 노동집약적이었다든가 아니면 그 투자에 많은 투자가 들어가는 거요. 철강이라든가 쉽빌딩이라든가 그런 거였지만 이제 전 세계는 바뀌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디어고요. 공유 경제고. 그래서 과거에 장사가 잘 됐던 게 꼭 앞으로 잘 될 거라는 생각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철강 기업들도 어렵고 자동차도 이제 쉽지 않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국이 잘못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이제 좋은 기업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인터넷 기업도 있을 수가 있고, 헬스케어. 요새 한미약품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크게 달라진 건 없다고 봐요. 한국의 경쟁력을 갖고 있는 거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에 중국 소비재 같은 경우, 중국 사람들이 와서 한국의 브랜드를 사가는 거 굉장히, 가볍게 지날 수 없는 정도의 그 시장 규모가 생길 것 같고요. 소비재. 그동안 한국은 이제 수출 집약적이었던 건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정부도 그런 데 도와줬고. 그런 데는 이제 중국이라는 나라나 다른 신흥 국가들의 경쟁력에 밀릴 거예요. 어쩔 수 없이.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은 금융, 창업, 소규모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이제 잘 될 거라고 봐요. 그런 기업들 중에서 오래 가져갈 만한 기업들을 동업 파트너를 고르듯이 잡아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아모레 같은 경우 옛날에 이름이 태평양이었어요. 정말로 규모가 작은 회사였습니다.
근데 그 회사를 그 당시에 사서 갖고 있었다 그러면 지금 다 은퇴할 수 있거든요. 그 정도로 크게 벌어진 거예요. 네. 그런 기업은 얼마든지 나와요. 근데 이제 조건이 있죠. 여유 작업을 해야 되고 오랫동안 갖고 있어야 되고 철학이 분명해야 돼요. 주식 투자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내 노후 준비하는 거다. 특히 월급쟁이들. 그러면 많은 게 달라지게 세상이 달라지죠. 주식을 가격이 만약에 싸게 된다든가 그러면 내가 그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주식을 계속 모을 수가 있죠. 제 주변에 아주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분들을 보면 다 비슷한 철학 갖고 있었어요. 어떤 철학이죠? 그냥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저께 내가 저녁에 만난 분은 네. 95세예요. 근데 삼양사 주식을 옛날에 사서 지금도 갖고 계시대요. 삼양사 주식이 그 당시에 제가 볼 때 뭐 1,000원, 2,000원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한 10만 원 하거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주식 모으는 게 재미죠. 나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많은 학교에 월급으로 사용을 하시는 분들 노후 준비를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운 돈들 뭐 사교육비 이런 거 할게 가정주부들 그다음에 자동차 같은 거 네. 사면 안 되죠. 네. 저희 방송, 저희 인터뷰 전에도 자동차 가지고 있으면 당장 팔라고 그런 조언해 주셨는데 깊게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님, 그렇다면 사실 이렇게 단기적으로는 전혀 휘청거리시지 않는 그런 투자 철학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근데 사실 지금 이제 올해가 3개월 남았단 말이죠. 주식 시장을 전망을 그래도 해보고 싶은데 크게 개의치 않으실 것 같아요. 아니 개의치 않는 게 아니라 좀 네. 몰라요. 이 세상에 그거 아는 사람 이 세상에 없어요. 그쵸. 근데 왜 알 수가 없는 거를 아치려고 노력을 하죠? 내가 알 수 있는 건 있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회사가 돈을 잘 벌고 있구나, 잘 못 벌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지 않나요? 그렇죠. 회사가 발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투자한 회사가 아직도 돈을 잘 벌고 있나? 못 벌고 있나? 근데 그걸 안 보고 왜 시장을 보죠? 시장이 코스피가 박스에서 나왔다고 해서 여러분하고 달라질 게 뭐가 있죠? 그렇죠. 재정론만 안 갈 수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그렇죠. 근데 왜 거기에 관심을 갖죠? 그러니까 아직도 주식을 너무 단기적인 수단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도박처럼 생각하기 네. 때문에 그죠. 네. 투기가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중기적이라기보다는 거의 장기적이죠. 노후자금이에요. 노후자금용으로 확인해 봐야 된다. 사실 국내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지금 뭐 여전히 많지만 최근에 해외 투자 쪽으로 눈을 돌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죠, 대표님. 이런 상황에 있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저는 주식의 큰 원칙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여유 작업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기다려야 되니까. 네. 두 번째로는 분산이에요. 분산하는데 어떤 산업적인 분산이 있을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나라도 분산해야죠. 한국도 중요하지만 뭐 베트남도 좋은 투자 대상이고 인도네시아도 그렇고.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투자하고 다른 나라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잖아요. 한국 사람들도 이제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 가지고 다양하게 투자를 해야 되죠. 그러면 해외 투자에 있어서 앞으로 좀 유망하다, 이런 쪽을 좀 보고 있다, 이런 지역이 있으신가요? 그럼요. 저는 이제 그 베트남이 처음 나왔고요. 네. 이제 계속 이제 채권도 나올 거고요. 그리고 프론티어라고 그러죠. 뭐 다른 나라에 투자는 인도네시아, 인도 이런 데도 투자해야 될 것 같고요. 중국도 저희가 펀드 만들었고 이제 헬스케어도 만들었고요. 다양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원리를 아는 사람, 그 복리를 이해하는 사람들은 돈을 쓰는 게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잘못된 과소비를 투자로 바꾸는 거죠. 네. 그래서 베트남도 좀 해보고 중국도 해보고 특히 젊은 사람일수록 그런 투자를 즐겨야죠. 네. 방송 전에 저희에게 뭐 신상백 사지 말고 주식 사라 이런 말씀해 주셨는데 가슴 깊이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찾아가는 티 마켓 리더에게 듣는다. 지금까지 메리츠 자산용의 존니 대표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